반갑습니다. 허니잼입니다. 최근 시장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키워드인 AI를 두고 일각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공포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불안의 실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막연한 기회에 불과한 것인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AI 관련 공포가 왜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어려운지 논리적으로 짚어보고, 이러한 대외적 분위기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궤적을 그려나가고 있는 테슬라의 행보 역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AI 대전환기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AI의 지능이 올라감에 따라 수많은 기업들의 생산 능력 역시 함께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 하에 엄청난 금액의 AI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 차트가 데이터 센터 연간 카펙스 수치입니다. 이를 보면 2023년부터 데이터 센터 카펙스가 증가하는 움직임을 시작하더니 그 이후부터 매년 카펙스가 70%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금액은 S커브를 그리며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 성장세 자체도 2026년 같은 경우 63%로 전년도보다는 조금 둔화되었지만 데이터 센터 전체 카펙스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라는 점에서 올라가는 절대적인 수치는 역대 최고를 기록합니다. 바로 오른쪽 금액이 그 절대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많은 금액이 카펙스에 투자되었는지를 나타내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숫자의 단위는 10억 달러입니다. 올해 역시 역대 최고의 데이터 센터 카펙스 증가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 트렌드가 한동안 지속이 되며 이 트렌드 때문에 AI 관련 기업들이 엄청난 수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많이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전망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오픈AI의 연간 매출입니다. 오픈AI를 보면 한동안 S커브를 그리며 아주 빠르게 매출이 상승하는 것 같았는데 2025년 12월 이후부터 매출 상승이 거의 둔화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다양한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카펙스 자체가 인공지능의 성능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믿음 하에 엄청난 금액을 AI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인데, 이런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드는 대표적인 하이퍼스케일러의 오픈AI에서 매출 성장이 없다는 것은 인공지능의 지능이 높아져도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시장에 퍼진 것입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데이터 센터의 카펙스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던 데이터 센터 카펙스가 오히려 줄어들며 수많은 기업들이 예상하고 있던 장밋빛 미래가 허상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시장에 퍼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점이 있습니다. 오픈AI만 보면은 매출 둔화가 확인된 게 맞는데, 엔트로픽까지 함께 보게 된다면 엔트로픽은 여전히 미친 듯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모두 합친 기업의 연간 예상 매출을 보게 되면 여전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AI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AI 시장 안에서 더 뛰어난 모델 혹은 접근성이 더 뛰어난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이 이 AI 시장을 휩쓸어 가고 있으며 전체 AI 시장 자체의 매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오픈 AI가 못해서 발생한 일이지 AI의 지능이 올라가도 효용이 떨어진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이 자료가 보여주는 또 다른 흥미로운 내용은 AI 시장은 극단적인 승자 독식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오픈 AI가 했지만 엔트로픽에서 클로드 코드를 통해서 훨씬 더 생산성에 기여를 하는 제품을 만드니까 엔트로픽의 매출이 오픈 AI를 순식간에 제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단위가 ARR인데, 이는 주로 최근 한 달 매출을 바탕으로 앞으로 1년간 매출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 매출로 봤을 때 엔트로픽이 오픈 AI를 뛰어넘었다라는 말이고, 이는 오히려 AI 시장 안에서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진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승자가 되면 이 모든 돈을 휩쓸어 갈 수 있지만, 승자가 되지 못하면 엄청난 손실을 떠안고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즉 AI 대전환 자체는 분명한 사실이며 지금 또 일어나고 있고 시장의 규모 자체도 더 커져 나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승자가 되지 못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상당한 출혈과 함께 부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은 일부 사실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다양한 기업들의 현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지금 성공한 기업들 역시 초기에는 적자를 감내하며 운영을 하다가 현금 흐름 플러스가 진행이 되며 그동안 쌓아왔던 현금 흐름 마이너스를 모두 다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 현금 흐름을 플러스로 전환하기까지 무려 180억 달러에 달하는 마이너스 누적 현금 흐름을 보여주었고 테슬라 같은 경우 마이너스 누적 현금 흐름이 93억 달러, 넷플릭스 같은 경우 110억 달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픈 AI 같은 경우 지금까지 누적된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2180억 달러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오픈 AI에서는 돈을 번 게 아니라 돈이 계속 나갔고 그 나간 돈이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수준인데 이렇게 나간 돈이 미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플러스 현금 흐름을 성취하고 회복하는 게 아니라면 이 2180억 달러는 손해보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손해를 보다가 미래 이익을 만들어서 이 손해봤던 것을 메꿔야 되는데 손해본 상태에서 부도가 나게 된다면 이 기업에 돈을 제공했던 수많은 사람들, 기업들 모두 다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마이너스 누적 잉여 현금이 많이 쌓인 상태에서 파산을 하게 되면 이 파산을 통해서 시장에 전해지는 충격 역시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우려는 분명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우려이기도 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점은 AI 대전환 자체가 만에 하나 오픈 AI 같은 기업이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그 정도 쇼크로는 멈출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만에 하나 오픈 AI가 망해서 사라지게 된다면 이 자체로 AI 시장의 가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현재로서는 엔트로픽이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일론이 준비하고 있는 XAI 역시 엔트로픽이 제공하는 터미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딩 AI 역시 함께 제공하고자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돈이 되는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가 떨어지는 기업 때문에 일부 쇼크는 분명 발생하겠지만 높은 지능을 가진 AI 모델로 매출을 얻는 AI 시장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현실 세계 AI 모델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디지털 AI 모델 같은 경우 다양한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현실 세계 AI 모델에서는 사실 경쟁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 보시는 내용입니다. 픽업 트럭이 카트레일러에 2대의 차량을 싣고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대기하고 있던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너무나도 기가 찹니다. 지금 상황을 보고 후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 후진을 하지 않았다면 이 카트레일러에 부딪힐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성능 차이가 정말 극단적으로 많이 나지만 기본 주행이 된다고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비교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지금과 똑같은 상황을 다른 자율주행에 시켜보면 그 차이를 명백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도 사람보다 더 뛰어난 자율주행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앞쪽 차량이 우회전 깜빡이를 켜자마자 테슬라가 거의 실시간으로 반응을 합니다. 출구로 나가기 위해서 아주 급격한 우회전을 한다라는 걸 역시 정확하게 판단하고 아주 빠르게 브레이크를 그리고 부드럽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사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주행을 보여줍니다. 이번 영상 역시 테슬라 자율주행의 반응 속도가 눈에 띄는 영상입니다. 갑자기 테슬라가 갓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이 조금 고장 났나 하는 생각에 운전자가 개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 기다려 보니까 뒤쪽에서 소방차가 오고 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 누구도 뒤에서 오는 소방차를 인지하지 못했지만 테슬라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소방차를 인지하고 길을 내어주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갓길로 이동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자율주행이 되는 타 회사의 자율주행과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이버캡이 벌써 생산되고 있는지 또 이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와 관련된 노이즈가 많은 것은 결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결국 테슬라는 그 모든 노이즈를 뚫고
실질적인 기술과 제품으로 승부하는 회사입니다. 해당 기사는 2024년 10월 11일에 작성되었던 기사입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캡을 2-3년 안에 사용 가능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게 되면 2-3년 뒤가 아니라 이 기사로부터 18개월 뒤부터 사이버캡은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기사가 오늘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포드에서 유니캐스팅 수리가 기존 방식보다 거의 $3,000 더 저렴하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테슬라가 처음 시작했던 게 기가 캐스팅입니다. 당시 기가 캐스팅을 통해서 자동차를 만들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사고가 나면 수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에도 수많은 비전문가들이 나와서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많은 노이즈를 만들었고 이 노이즈에 휩쓸린 사람이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5년만 지나고 나니까 산업 표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포드에서조차 기가 캐스팅이 더 뛰어나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패턴은 매번 반복됩니다. 테슬라와 관련된 노이즈를 잘 살펴보면 정말 펀더멘털의 문제가 있어서 혹은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술적 문제점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온갖 비전문가들의 헛소리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나게도 주가만 올라가게 되면 이와 관련된 노이즈를 기억하는 사람조차 대부분 없어지게 됩니다. 당장의 주가만 본다면 테슬라를 절대 투자할 수 없고 투자해서도 안 되는 종목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지난 4월 14일 테슬라는 안전 점수 3.0을 업데이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 점수 덕분에 테슬라 보험 역시 더 저렴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공개했었는데 바로 안전 점수 3.0이 플로리다와 메릴랜드로까지 확대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플로리다와 메릴랜드 같은 경우 FSD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보험료가 더 저렴해지게 되고 보험료가 월 100불 정도 더 저렴해지거나 더 저렴해지게 된다면 공짜로 FSD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가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테슬라 보험이 제공되는 주가 확대될수록 혹은 기타 보험회사에서 테슬라 FSD를 사용할 경우 보험료를 인하하는 서비스가 더 많은 주로 확대되게 된다면 지금 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FSD 월 구독률이 앞으로 더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테슬라 FSD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중 하나가 분명 좋은 서비스인 건 알겠는데 너무 비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이 서비스 사용료만큼 내려가거나 더 내려가게 된다면 오히려 돈을 벌면서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 FSD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스웨덴 역시 테슬라 자율주행 테스트 허가가 났습니다. 오늘 스웨덴 교통국으로부터 테슬라 자율주행 허가 승인이 확인되었으며 앞으로 1년 동안 테슬라는 스웨덴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의 일부 내용입니다. 자동화 차량의 개발은 대다수 사고의 원인이 되는 인간의 실수를 줄여 도로 안전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자동화 기능이 탑재된 차량은 센서, 카메라, 컴퓨터를 사용하여 장애물을 감지하고 교통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립니다. 동시에 기술적 오류, 사이버 공격 및 비상 상황에서의 윤리적 딜레마와 관련된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량의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자율주행이 가져올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을 비교해서 긍정적인 점이 압도적으로 높다면 미래의 모든 주행은 자율주행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테슬라가 진행하고 있는 게 자율주행이 사람이 운전할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더 안전한지 단순하게 사람만큼 안전한 것이 아니라 10배, 100배 더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난 어닝과 관련된 땡큐 자료를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보입니다. 바로 지역별 매출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미국에서 2026년과 2025년 테슬라 매출을 보게 되면 2025년 1분기보다 2026년 1분기가 오히려 더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7,500불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바꾸게 되면 2026년 1분기 같은 경우 실제 소비자가 지불하는 테슬라 차량 가격이 1,000만 원 정도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출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전기차 보조금 7,500불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면 얼마나 더 크게 증가했을지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전기차 기업들 같은 경우 보조금이 사라지고 전기차를 생산하던 생산 라인까지 없애거나 미래 계획은 완전 철폐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팔아도 돈을 못 버니까 사업에서 철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는 여전히 수익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기술 역시 사실 완성 단계에서 사람보다 몇 배나 더 안전하게 만드느냐라는 새로운 게임으로 진입한 상황입니다. 당장의 주가만 본다면 그래서 돈은 언제 버는데 라는 조바심을 내게 되지만 전체 그림을 보게 된다면 테슬라는 다시 3차 퀀텀 점프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중국 같은 경우 전체 매출이 작년 동분기보다 조금 줄어든 모습도 볼 수 있지만 그 밖에 기타 국가들의 매출 역시 아주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국가에서 매출 증가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한국입니다. 해당 내용이 조선 데일리에서 나온 기사인데 한국에서 FSD 구독 덕분에 2,000대의 추가 예약이 발생했다라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준의 FSD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매출 증가가 한국에서만 확인되고 있는데 만약 전 세계에서 FSD 구독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전기차 판매 매출 증가가 발생할 것인지 그리고 이와 함께 따라오는 FSD 월 구독료는 얼마나 크게 증가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가 됩니다. 그 밖에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소식이 일론 머스크와 오픈 AI의 법적 공방입니다. 오늘 일론 머스크가 법정에 출두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의 초기 후원자입니다. 오픈 AI가 비영리 단체로 남는 조건으로 돈을 제공하였는데 이후에 샘 알트만 혹은 사기를 워낙 잘 치기 때문에 더 많이 사용되는 별명으로 스캠 알트만이 이를 영리 단체로 바꿔버립니다. 돈은 일론 머스크가 제공했는데 그 돈을 바탕으로 기업을 만들고 이 기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많은 수익금을 본인 자산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현재 스캠 알트만이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비영리 단체로 남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를 조건부로 돈을 제공한 후원자가 없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돈을 모을 때는 비영리 단체로 남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이후에 돈을 버니까 그 돈은 내가 챙겨가겠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법적 논쟁의 핵심은 비영리 단체로 시작을 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고 이후에 영리단체로 바꿔서 그 수익금을 가져가는 게 정말 합당한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메일은 2017년 9월 20일 일론 머스크가 샘 알트만을 포함한 오픈 AI에 보낸 이메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각자 알아서 무언가를 하든가 아니면 비영리 단체에서 오픈 AI를 계속 이어나가십시오. 여러분이 비영리 단체로 남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하기 전까지는 더 이상 오픈 AI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이 스타트업을 세우도록 사실상 공짜로 자금을 대주는 바보가 되는 꼴이니까요. 논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해당 이메일에 대해서 스캠 알트만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합니다. 저는 비영리 구조로 남는 것에 대해 여전히 열정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금 올해 상장을 하니 많이 하고 있는 게 오픈 AI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오픈 AI의 공방 역시 안 그래도 매출이 증가하지 않아서 걱정이 되는 오픈 AI이고 만약 오픈 AI가 망하게 된다면 시장 전체에 엄청난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우려 역시 팽배해 있지만 만약에 그러한 사태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오픈 AI 자리를 대신하고 더욱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일론의 xAI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중 테슬라에 대한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닌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꾸준히 얻고자 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